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강연으로 초대합니다. 느리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 러브. 당신의 밤은 낮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비법 신간 안내. 한국 사회의 멀티 오르가즘을 소개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국내 성인 성교육 1호 이여명 박사는 동서양 성악 연구에 20년 집대성인 에너지 오르가즘 비법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신간에는 명기와 명도를 만드는 에너지 오르가즘 훈련법 5단계와 애무, 삽입, 체위 등 실질적인 에너지 오르가즘 연주법, 그리고 조류와 발기부전을 극복하고 성의 고수로 거듭나는 실전 비법까지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성혁명 에너지 오르가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책을 통해 에너지 오르가즘의 문을 활짝 열어 편협하고 소모적인 성에서 벗어나 신비롭고 광대한 에너지 오르가즘의 실체를 발견하고 마음껏 향유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당당 토크쇼 증문즉답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민 구미영입니다. 예, 저는 타오러브 이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영씨. 네, 저는 밝히는 여자 해피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갈수록 냉이국 잡수셨어요? 두 분 냉이국? 아니요. 아, 전 냉이국 먹었는데. 박사님 어떻게 최근에 냉이국 잡수셨습니까? 아직 못 먹었습니다. 네. 바쁘셔서 냉이 냄새가 나고 참 좋더라고요. 냉이국도 한번 잡숴보시고요. 봄을 아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오늘 허수아비님이 힐링타워로 주신 질문이에요. 저희가 카페 다음에도 질문을 받고 있고 그런데요. 아내가 음부의 가려움증을 호소하는데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성 세정제를 써도 그때뿐이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가려울 때마다 따뜻한 물로 씻고 말려야 할런지요. 말하자면 이분께서는요, 박사님, 세정제를 쓰시고 계시고, 네. 아직 따뜻한 물로 말려보신 건지 모르지만, 이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 어떤 것을 가려움증 때문에 이제 해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떤 답변을 주실런지요? 예, 요거는 좀 더 이 부부의 생활을 좀 더 진단해 봐야 되겠지만은, 예, 근본적으로 성생활이 지금 만족스럽게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성들은 성생활을 단절하거나 성생활을 해도 깊이 20분 이상, 최소 20분 이상, 15분에서 20분 이상 배려 깊은 삽입이 필요하거든요. 전이나 삽입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오르가즘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장을 해도 계속 성에너지가 골반에 성기에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체된 것이 풀리려는 몸의 욕구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여집니다. 가려움증이 막 생기고. 그럼 그게 가려움증이 병 아니고 그냥 증상일 뿐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다른 한편으로는 몸이 산성화가 많이 되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바뀔 때 그런 질염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병에 대한 거는 또 우리가 진단할 거예요. 네. 근데 박사님 말씀은 안 하고 너무 소홀히 해주고 충분히 해주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근본적으로 성생활을 만족스럽게 못하기 때문에 성에너지 순환이 안 될 때 이러한 욕구불만 혹은 가려움증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은 질염이라든가 몸에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부가 근질근질 가렵다는 그 그 호소를 하는 뜻이구나. 사람들 내가 많이 만났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공감이 가니까. 무슨 제가 말인지 좀 알아요. 공감이 그런데 가요. 예. 그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단지 뭐 이러한 그 응급 처방만 처치한다는 거죠. 세정제로 막 씻기도 하고 이 사람도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성행위를 방법을 이제 너무 하고 있잖아요. 부족하고 안에서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되지 않고 충분한 진짜 그런가요? 그런 안 저는 돼서. 그런 건 못 아니, 들어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질염이 이런 거나 뭐 이렇게 칸디다 이런 것들은 자기 몸에 그 pH 밸런스가 안 맞을 때 그리고 유해균과 유익균이 안 맞을 때 그런 게 일어나는데 그게 다 정상인데도 가렵다는 상황일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상인데도 가렵다는 거고 정상인데 정상인 것이 왜 정상인데 가려운지를 말씀하신 거지. 정상인데 또 그래 가려울 수가 있고 어허,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성생활을 만약에 원활하게 했다면은 골반이나 음부 쪽에 기혈순환이 잘 돼서 기혈순환이 잘 되면은 그 뜨겁고 네, 또 면역력이 상당히 자궁이나 질 쪽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질염이라든가 다른 병들이 쉽게 잘 안 오죠, 사실은. 네. 이미 이런 게 염증이 자주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생활 오케이.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일단 그런 잘못된 생활로 말미암아 염증이 와 있을 수가 있고 또 성병일 수도 있어요. 성병.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좀 필요하죠. 검사가. 근데 안 하면 지금 두 분이 부부인데 부부가 부부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안 했을 때도 성병이 올 수 있나요? 충분히 올 수가 있죠. 그런 거예요? 예. 그렇구나. 성병이 여러 가지 뭐 접촉 경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올 수가 있고요. 네. 그 질악치를 동반해서 오면은 세균성 질염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악취를 동반하는 경우에. 네. 악취를 동반해서 질염증이 생겼다면은 세균성 질염일 가능성이 많죠. 비린내가 막 난다든가 썩은 걸레가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악취를 동반해서 오는 경우 그리고 이제 원인균을 찾아내는 검사가 좀 필요하죠. 가드레넬라나 뭐 칸디다균 이런 단순 세균성은 이제 본인만 치료해도 되죠. 근데 트리코모나스, 클라미디어, 매독, 임질 이런 것들은 성병성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파트너하고 같이 치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전염성인 거, 전염성 바로 옮기는 거죠. 성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단순 세균성은 이제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이런 성병성 세균들, 바이러스들은 전염이 되죠. 그래서 좀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항생제나 뭐 이런 응급 처방으로 금방 좋아졌다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런 걸 쓰면은 오히려 잦은 항생제 이런 걸 쓰면은 네. 질염에 네. 정상 세균총이 깨집니다. 네. 깨지고 유산균 같은 것까지도 죽어서 질내의 적정 산도가 유지가 안 되죠. 산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방어력이 강한데 오히려 그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해서 pH 밸런스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처방에 의한 약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응급 처방적으로 이제 썼더라도 네.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근본을 치료해야 된다. 근본. 아까 전에 이 성생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잘못됐다면은 네. 성생활 자체를 건강하게 즐겁게 하는 그러한 그 성생활 방법 자체를 이제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질 세정을 아까 전에 한다고 그랬는데 네. 세정 자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씻어내면은 질 안까지 네. 질 외음부만 살짝 씻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예. 질 안까지 너무 씻어내면은 그 유익균이나 그런 것까지 씻어내기 때문에 역시 질염을 가속화시키는 오히려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제 경험도 공유해도 될까요?
한번 네. 네, 말씀해 저도 주시죠. 이게 이런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로 제가 장 해독을, 그 장을 청소하는 그런 오레가노를 이제 캡슐에 넣어서 먹으면 장 속에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뭐 그런 안 좋은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죽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제가 아로마 테라피 잘 몰랐을 때 저희 뭐 아로마 테라피 아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따라 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일주일 정도 그렇게 그 단식을 하면서 이제 장 청소를 해독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잘 몰랐던 게 얘가 좋은 균도 다 죽이고 안 좋은 균도 다 죽이고 이런 다 장 속에 있는 애들을 죽이고 이제 단식을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을 한다고 그러고 있었다가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음식이 막 땡기잖아요. 땡길 네. 때 그 이탈리아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파스타 먹고 디저트 먹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걸 끝나고 나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런 유산균이라든지 유익균을 넣어주는 걸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빠뜨리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제 연인의 한테 놀러가 있느라고 오산인가 평택에 있었는데 서울에 그걸 놔두고 왔기 때문에 그냥 안 먹고 그냥 지내는 거죠. 안 먹고 이거를 단식을 끝내고 그 오레가노의 그 장청송도 끝내고 계속 그 파스타 이런 설탕 이런 걸 먹어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안 했을 때였어요. 근데 보니까 몸에서 뭔가 그때 한참 이제 그런 걸 넣어주니까 이제 유해균들을 많이 많이 배양한 음식을 먹었던 거죠. 네. 그것도 공부해서 알았던 거죠. 왜 그런지 내 몸이. 왜냐면 간지럽고 뭐가 간지럽고 섹스를 했는데 약간 치즈가루 같이 뭐가 막 나오고 약간 좀 따갑고 약간 그 치즈가루 같은 게 나오니까 액도 원래는 되게 액이 많이 나오고 재밌어야 되는데 뭔가 안 재밌는 거예요. 안 재밌고 따갑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이렇게 비디오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칸디다 균에 내가 그게 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칸디다 그런 것과 내 몸의 그 세균수와 이런 거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때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러 갔더니 뭐 이렇게 그런 저도 가드넬렐라 이런 균도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제가 그 콘돔 없이 이제 그분이랑 좀 그때 한참 이제 만나던 시기니까 콘돔 없이 섹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그 사람에게 그런 균이 있었던지 몰라도 그걸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 안 좋은 유해균을 많이 그 배양하는 음식들을 먹어주니까 계속 그렇게 먹어줬거든요. 그게 땡기는 거죠. 몸이 이제 배고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한 거죠. 그렇게 네. 그런 잘 모르고 이런 디탁스를 따라했다가 그런 실수를 하고 그냥 공부를 하면서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공부를 하잖아요. 유익균은 어떤 거 요구르트를 먹어줘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공부를 하잖아요. 어떤 것도 먹어줘야 좋은지 뭐 제일 좋은 유산균이 뭐가 있는지 그걸 리서치해서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런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칸디다에서도 알게 되고 질염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이런 유익균과 유해균의 그런 그 비율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했었는데 검사를 했을 때 이런 단순한 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약을 줬는데 항생제. 근데 항생제 저는 아로마 테라피로도 항생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약은 안 먹고 아로마 테라피에 궁 테라피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저의 그냥 경험을 공유하는 거니까 그 아로마 테라피로 이제 궁 테라피를 하면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죽여줬죠. 예를 들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치유가 되고 그 음식 같은 거 이제 그런 그 알칼리성으로 제가 또 산도도 나오는데 산성한 거예요. 몸에 그 피 검사를 했더니 그것도 나오는 거죠. 내 몸에 산성도가 얼마인지도 나오고 균도 나오고. 근데 이 간단한 균이라서 그거 약 먹으면 간단하게 없어진다고 했지만 약 먹는 거 안 좋아하니까 약을 안 먹고 약 안 먹고 아로마 테라피로 없애고 또 음식도 이제 그 파스타 설탕 이런 거 안 먹여주고 유산균 좋은 거 그런 거 찾아가지고 리서치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걸로 구입해서 먹고 음식도 이제 그 중요하죠. 유산균을 안에 넣어줘도 유산균 살 수 있는 음식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유산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많고 채소, 과일, 야채 이런 거 넣어줘야 되는 몸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왔던. 그래서 기본적인 그 치료는 자기 몸에 건강한 그 알칼리성의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주면 몸의 어떤 밸런스를 맞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맞게 유익균이 더 많아지는 음식들을 먹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자연요법을 해서 면역을 높이고 네. 건강 체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배를 따뜻하고 또 네. 골반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네. 골반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배 마사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리고 또
내의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면제품을 주로 차용하고 깎인 속옷은 조금 이제 금지하시고, 예, 패드 같은 것도 이제 그죠? 예, 면제품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거기도 상당히 유해 물질들이 많이 네, 섞여 있다 이거죠. 제품에 네. 따라서. 맞아요. 그럼 상당히 자극을 주지. 예. 그래서 그런 환경, 또 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생활 자체를 건강하게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습관을 바꾸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드리겠는데, 네. 최근에 제가 봤는데, SBS에서 최근에 다큐멘터리 제목이 바디 버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 40 몇 분짜리의 그건데, 그렇죠. 나도 봤죠. 그거 보면서 우리 여성의 건강, 그런 그 pH 밸런스라든지 우리의 그 임신도 잘 안 되는 여성분도 많잖아요. 그런 거, 그런 또 이렇게 생리할 때 생통 너무 심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살이 잘 안 빠지고 뭔가 순환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 사용하는 그런 화학 제품들, 수없이 화장품, 많은 샴푸, 환경으로 그리고 뭐 패드, 여성용품 이런 거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거 먹고 정말 많은 거죠. 우리가 네. 쓰는 막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 그다음에 집에 쓰는 테플론 그런 그 프라이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사용하는데 이게 모든 것들 몸에 다 쌓이니까 그런 거 확인을 점검을 그 동영상을 꼭 보시고 유튜브에서 바디 버든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거를 꼭 보시고 여성분이라면 그거를 추천해보고 싶네요. 거기 봤을 때 음식도 그런 깨끗하고 유기농 먹고 채소 그런 거 섭취하면서 몸의 밸런스 유지하면서 나중에 임신 안 됐던 분이 임신도 되고 건강해지고 독소 다 이렇게 낮춰주는 그 수치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려울 때마다 뭐 따뜻한 물로 씻기만 하는 그 응급 처방 혹은 항생제로 네, 그냥 응급 처방하지 마시고 네, 예. 항상 근본 원인을 점검하시고 네, 생활을 바꾸는 맞아요. 그러한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됩니다. 예. 네, 그 허수아비님 아내가 음부 가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아주 박사님께서 꼼꼼하게 우선은 이제 성병인지 아닌지 검사를 요망하지만 그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은 이제 성에 관한 성 생활이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가장 큰 그런 호소가 공교롭게도 가려움증이라는 거죠. 그런 병이 아닐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약을 통한 해결, 세정제를 통한 해결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연적인 치유 방법을 통해서 이 가려움증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려움증이 아예 유발되지 않는 그런 음식 활동, 생활 활동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유익균이 있다고 합니다. 유익균을 없애지 않고 그 유익균들의 활동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하라는 치료 방법 같습니다. 호수아비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그 처방이 돼서 아내의 가려움증도 고쳐지고 우리 허수아비님의 성생활도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방향으로 초대합니다.